마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소주제는 마음의학이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9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60대 여성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해서 인공뼈를 넣었는데도 허리를 가눌 수가 없어서 지난 1년간 2번이나 재수술을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주업이 농사인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거의 누워서 지내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척추 협착증이란 것은 척추뼈가 뭉개지면서 척추 간격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잘 되었고 사진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갑갑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병이 생기면 의사나 환자 모두 이제 당황하기 마련인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생각했죠. 몸만 다뤄서 치료되지 않는 병에는 반드시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했고, 그럼 과연 이분도 그러면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병이 안 나았을까? 어땠을까요? 더 들어보시죠. 자, 하여튼 종합병원에서 수술 2번, 3번씩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과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료가 될까? 그런 의문이 드시죠. 하지만 저는 하도 이쪽으로 많은 공부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체는 우리 몸은 어떤 병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이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신감 있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대를 하고서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10m도 안 되는 저희 한의원 대기실을 10m도 안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털어져 가지고 기우뚱한 채로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축받아서 들어왔죠. 가족들한테. 얼굴은 마치 바둑천재 이창호를 보는 것처럼 완전히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무표정이고 완전히 침울한 무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게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한 0에서 10까지 중에서 한 8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증상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물어도 이분이 별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완전히 체념과 좌절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위분이 같이 오셨는데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을 하도 안 하시니까 그 사위분이 몇 마디 했는데 그 얘기가 이랬습니다. 큰아들이 10년 전에 죽고 둘째인 딸은 저하고 결혼하고 막내 아들은 17년 동안 불구였는데 불구로 누워서 지내다가 10년 전쯤에 또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삶의 무게와 상처가 너무 크구나. 그 삶의 무게가 허리 통증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EFT 하려고 하면 이제 이 환자 아픈 분한테 어떤 이 증상과 관련된 사건과 감정과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절망과 체념 상태라서 그럴 수도 없었고 본인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면담 상황 자체도 그 이상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대신해서 직관적으로 이분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해 주면서 EFT 그 타점을 한 20분 정도 막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 너무나 힘이 들지만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다. 산 것이 아니라 버틴 것이었고 버티고 버티다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 아들 둘도 가고 허리는 병들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참기만 하다 보니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겠고 싫은 것도 싫은 줄 모르겠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다. 버티다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쭉 두드려 주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무당이 한풀이 구슬하듯이 쭉 EFT를 해 드렸더니 EFT를 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힘든 삶을 사느라고 쌓인 한을 넋두리로 이렇게 쭉 풀어내자 얼마 조금 지나니까 마치 돌아앉은 돌부처가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돌리듯이 이분이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 순간 아, 이분 감정이 조금 통했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시라고 하니까 훨씬 부드럽게 일어섰고 통증도 팔에서 사뭇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분이 이제 완전 뭐 이창호 같이 무뚝뚝한 무표정이던 이분이 갑자기 살짝 미소를 띠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허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상담이 끝났고요. 이분이 처음에 애초에 별 말이 없었지만 교감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상담부터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건과 생각과 감정이 지워지자 저는 허리에 대해서 새로운 확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허리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꼿꼿하다. 예, 이런 확언을 만들어 주었고 이분 보고 틈틈이 이 확언을 반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죠.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만큼 몸도 바뀌는 법입니다. 내 몸은 내 말을 듣는다. 저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몸은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언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 확언을 매일 수시로 반복하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죽겠다 하면 더 죽게 되고 살만하다 하면 살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좋아진다를 계속하면 많든 적든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어쨌든 남는 장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매일 죽겠다, 못 걷는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그러니까 뭐 한 달인데 한 번에 1시간씩 4시간 치료한 거죠. 이렇게 주 1회씩 4회를 치료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 그 한의원 밖에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어떤 눈에 익은 사람이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처음 이분 오셨을 때 뭐 불과 10m도 혼자 뭐 걷지 못해서 요대로 허리를 꽉 졸라매고 그 다음에 사위분의 부축을 받고서 겨우 들어오셨는데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는 이날 바로 이날에는 이분이 경기도 쪽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서 1시간 이상 지하철 타고 혼자 지하철 타고 제가 있는 그 을지로 명동 쪽 상담실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뭐 엷은 미소까지 비치고 있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뀐 겁니다. 뭐 사실 마음이 바뀌어서 허리가 나은 거죠. 뭐 결국 이분의 낫지 않던 허리 통증은 삶의 사건과 감정과 생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병이었고 그것들을 EFT로 풀어주자 그 결과는 이렇게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병에는 내 몸에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 우리의 병은 드라마나 영화 이상으로 더 드라마틱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희노애락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다 내 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 또 요거는 저희 책 EFT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02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또 오래전 몇 년 전에 뭐 만성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50세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4, 5년 전부터 매주 한두 번씩 설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1년 전부터는 설사를 매일 하게 되어서 한방병원에 한 달간 입원까지 했지만 약간 호전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저한테 내원할 당시에는 온갖 병원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또 양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서 양약은 아예 먹을 수가 없고 무엇을 먹어도 물과 같은 설사를 하기 때문에 겨우 환자용으로 판매되는 그
죽만 먹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죽만 먹는데도 하루에 너댓 번은 계속 설사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분이 가진 증상은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추위를 많이 탔는데 심지어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못 쐴 정도이고 약간의 바람만 쏘여도 몸살 감기에 걸려서 한 달 이상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배가 항상 얼음장같이 차서 매일 핫팩을 배에 대고 잔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도 이걸 대고 주무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아프니 우울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해도 안 아프고 보낸 적이 없고 그만큼 결석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육사감생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증상과 관련된 사건, 감정, 생각을 육사감생이라고 한다고 앞자 맡아서. 그래서 이 아픈 것과 관련된 사건을 일단 물어봤습니다. 먼저 항상 배가 냉해지고 아프면서 설사가 심해진다고 하기에 먼저 추위와 관련되는 과거의 사건들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온갖 기억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항상 추웠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형제들이 항상 차갑게 대했고 이분 가족들이 다들 너무 냉담하더라고요. 따뜻하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외롭고 추웠습니다. 항상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추위와 관련해서 떠올랐습니다. 대략 수십 가지의 사건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 기억들을 들으면서 설사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기억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몸의 추위에 마음의 추위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즉 몸의 추위와 마음의 추위. 마음의 추위는 즉 외로움이죠. 이런 기억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체 증상과 관련된 감정들이 어떤 게 있나 쭉 물어보았습니다. 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추워서 고생했던 억울함과 서러움, 추위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외톨이로서 느꼈던 우울함과 외로움, 사랑보다는 비난만 했던 가족에 대한 원망, 낫지 않는 병에 대한 짜증, 이런 감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 증상과 관련된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또 쭉 물어봤는데요. 대략 몇 가지만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너무나 많은 질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내 병은 절대 낫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신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또 평생 추위에 시달리다 보니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했고 바람을 쐬면 나는 즉각 몸살 감기에 걸린다는 패턴화된 신념이 오히려 감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내가 싫어, 이런 신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너무 많고 강했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가진 이런 감정, 생각, 기억, 사건의 기억들을 쭉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20회 정도 너댓 달 한 것 같네요. 너댓 달 EFT 하면서 쭉 다 지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상담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처음 두세 번 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점차 설사가 줄고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왔는데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분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는 줄면서 그쳤고 식사도 죽만 먹다가 이제는 일상식을 먹어도 끄떡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심하던 오한도 줄어서 난생 처음으로 여름에 반팔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만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차츰 성격이 변해서 내가 짜증을 안 내니까 아내가 더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좀 더 치료받으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몸이 아니라 성격과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떤 만성질환도 낫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함께 치료하는 것이 마음의학의 패러다임이고 이것이 진정한 치료이고 이 방법으로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요건 이제 소화기 증상, 추위 많이 타는 증상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사례 하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책 EFTO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05쪽에 나온 사례인데요. 언젠가 한 30살 정도 된 아가씨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7년 동안 뭐 왼쪽 무릎이 아팠는데 병원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도 없고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치료법도 없었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또 간호사였어요. 아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병원 종합병원 또 간호사라서 뭐 당연히 거기서도 온갖 검사 치료 다 받아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이 아가씨도 이제 뭐 종합병원 뭐 아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종합병원 간호사인데도 결국 무당까지 갔죠. 하도 안 되니까. 신기하게도 무당 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마디 말도 묻지도 않고서 바로 아주 신통하게도 너 왼쪽 무릎 아프지? 너 왼쪽 무릎 안 좋은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맞추더라 이겁니다.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여기는 뭔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날 때부터 악기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악기, 나폴악자의 기운기자 있잖아. 악귀가 아니라 악기.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픈 것만 맞추고 치료는 못한 채로 이제 왔죠. 그러다가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제 책을 봤는지 제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저한테 왔어요. 오셨는데 이분 무릎이 어떤 상태였느냐? 왼쪽 무릎이 시시때때로 아프다가 또 괜찮다가 하면서 이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한 번 아프면 너무 쑤시고 아려서 차라리 무릎을 칼로 그냥 콱 잘라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도 한 석 달 정도 저하고 상담하고 이제 치료했고 결국 이제 육사 감생, 육체 증상 관련된 감정, 관련된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EFT 지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온 가족이 평생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사느라고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런 것들 EFT에 쭉 지어 나갔죠. 기억들을. 그 다음에 관련된 감정, 감정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증오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이 아가씨는 뭐 아버지를 마치 철천지 원수 보듯 했습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게 너무 자기 도와주지 못한 어렸을 때 엄마를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괴롭힌데 그 무서운 아빠 그죠? 그래서 엄마는 너무 불쌍하고 엄마만 생각하면 또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무기력감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이제 직장에서는 항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서 대인 공포증과 대인 기피증이 심각했습니다. 나이 30살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제법 예뻤었거든요.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막 쫓아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다 무서워서 다 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생각, 증상과 관련된 생각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은 무의미하고 괴롭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고 자살 충동도 많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 뭐 이런 자아상이 엄청 강했죠. 자기 혐오가 엄청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뭐 12번, 한 석 달 정도 상담하면서 뭐 이 아가씨 물어본 뭐 일진일퇴가 있기는 했지만 점차 좋아졌고 12번 정도 상담했는데 몇 달 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은 게 확인도 된 거죠. 그동안 이 아가씨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주변을 의식하던 버릇도 줄어서 상당히 당당해졌습니다. 문득 그녀와 상담하면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가씨는 종종 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꿈이 또 이 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고양이 2마리를 봤어요. 오랫동안 그 2마리를 키워온 것 같아요.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오랫동안 너무 괴롭혀서 내가 내보내줬어요. 그 고양이가 뭘까요? 그래서 EFT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고양이가 뭘까? 그 고양이가 뭘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서 EFT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고양이가 뭘까? 혹시 떠오른 게 있나요? 이렇게 이제 한동안 질문하고 두드리면서 이제 몇 분 지나서 물었죠.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랬더니 아가씨가 얘기했습니다. 나의 비참한 과거네요. 그런데 허전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쉬운가요? 네, 고양이의 뒷모습이 아른거리네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기 아쉬워하는군요. 그러자 말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내려놓으면 그럼 나는 누구죠? 어떻게 살죠? 혼란스러워요. 결국 이제 그 고양이는 뭐냐면은 평생 우울하게 살아와서 만들어진 우울한 자아의 상징이었고 EFT로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나를 버리는 데서 오는 정체성 혼란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이제 EFT와 확언으로 이제 해결해 주었고 그만큼 이 아가씨는 밝아진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 사례들에 이런 꿈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무의식은 종종 꿈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주곤 합니다. 사실 뭐 통증도 꿈처럼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은 나의 친구다. 통증은, 병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 의미를 찾을 때 치유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병은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다.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용서, 나에 대한 용서, 사람들에 대한 용서, 운명에 대한 용서, 뭐 하느님에 대한 용서,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용서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용서를 일깨우고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용서하게 되면 모든 병은 사라진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